4월 21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매니저님과 오늘 또 활기차게 목요일장 마감했으니까 화이팅! 내일장 대비해봐야겠죠. 네, 이제 화이팅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순서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니저님이 가져오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켈 관련주였죠. 네, 황금 ST 또 수익률이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그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사실 근데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일날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에서 좀 뜨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떠가지고 좀 눌려 있다가 물론 마이너스 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다시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철강 그리고 원자재 뭐 니켈 그리고 또 이제 곡물 관련주까지 돌아가면서 좀 급등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단기로 끝날 수가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면 계속 선순환이 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황금 ST뿐만 아니라 또 티플렉스 그리고 뭐 구리관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창, 뭐 이구산업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또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고엔스탑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자리에서 또 종목들이 있으면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림 SP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본의 아니게 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 또 다음 거래일에 또 굉장히 좀 강하게 가면서 또 아주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지 관련주들도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한번 후속주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자랑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할지 내일장 주목해야 할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는 일단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죠.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그 3월 9일 날 그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정책주들이 대략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이 관련 정책주들이 옆으로 횡보하는 경향을 보여줬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한 2, 3주 정도 다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재매집 이후에 저는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월 21일이기 때문에 이제 약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정책주들을 바닥에서 다시 안 볼 때 재매집을 다시 해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오늘 뭐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들도 대표적인 새 정부 정책 관련주인데요. 오늘 또 눌림목 자리에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정책주들은 다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 중에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한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샘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알죠. 다 알죠, 그렇죠? 한샘 하면은 바로 이제 주방 인테리어 가구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새 정부에서 주택 250만 호 공약 물론 이것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자체도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 10년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250만 호 공급이 임기 내에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경기도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것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항상 선 반영이 먼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주택 250만 호 공략의 수혜주로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고엔스탑에서는 좀 대장주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한샘 말고도 좀 급등주로서 뭐 OIMINT나 뭐 한국가구 제가 이제 수익도 많이 내고 항상 이제 또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스몰캡 급등주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한샘이라는 종목 조금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한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샘은 또 고점 대비 낙폭 과대 인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봐야겠죠. 네, 그러면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샘을 좀 멀리 볼게요. 자, 멀리 보시면은 그 전부터 더 가볼게요. 자, 이제 한샘은 그 시세가 과거에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과 함께 지금 또 부동산 경기 상승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14만 9천 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8만 1천 원까지 심리적 그 바닥권까지 좀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이제 자세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자 여기 더 확대해서 자 바닥권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이후에 최근에는 거의 뭐 2달 가까이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시가총액은 살짝 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요즘 같은 수급 장세에서 거래량만 한번 붙는다면 충분히 급등은 나와줄 수 있다고 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종목이야 많죠. 건자재, 건설 관련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뭐 NX, 대림비엔코, 한국가구, OIMINT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매출과 캐파로만 보면은 한샘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우리가 지금 사서 또 이제 5월 초 되면 지금 자리는 분명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바닥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안전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매수가는 제가 이제 11만 원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뭐 11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부터 그래도 한 대략적으로 한 30-40% 지금 보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어떤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항상 그 정부의 수혜주 그리고 정책주들이 이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뭐 1, 2주 급등하고 말지만 이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게 6개월, 1년도 갑니다. 과거의 정부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집권 초기에 남북경협주가 거의 뭐 바닥권에서 200%, 300%씩 수혜 그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집권 후반기에는 그린 뉴딜로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 10배 가까이 올랐고 또 그 정부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로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전거기를 깔면서 자전거 관련주들 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뭐 한 60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또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관련주 보면은 뭐 주 5일제 시행하면서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등산로 정비로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종목이 800%씩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새 정부에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으로 제가 오늘은 한샘 한번 또 한금ST 오늘 굉장히 급등이 또 잘 나왔으니까 한번 한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주로. 네, 이창원 매니저님의 내일 시장 공략주는 한샘인데요. 한샘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수혜주로 꼽힐 수 있다라는 정책으로
관점으로 추천해 네.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인기 검색 키워드 두 번째로는 일단 MLCC가 눈길이 가고요. 철강주와 해운주, 2차 전지, 사료주, 원전주, 마지막으로 로봇주까지 자리를 했는데요. 종목명은 어떨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삼성전기의 눈길이 확 가네요. 네. 삼성전기가 올해 애플이 이제 맥북이랑 아이패드 출시할 때 반도체 기판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기는 제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 IT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삼성전기 그동안 굉장히 좀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 하면은 또 LG그룹에서는 LG이노텍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멀리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그룹주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좀 더 갈게요. 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은 그 과거의 그 최고점 대비해서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동안 주가만 계속적으로 좀 밀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성전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안에서. 근데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다른 그 IT 섹터 대비해서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그리고 IT 기기 소비가 좀 많이 하향되면서 주가가 못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삼성전기는 반도체 기판이 상승할 때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거는 그 종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그 로봇 관련주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 로봇과 메타버스를 키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혜주는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메타버스와 로봇을 보고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메타버스 테마와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뭐 로보로보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또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사업 한다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물론 기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뭐 MLCC부터 시작해서 뭐 그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노트북 정말 많은 IT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IT 기판만 하는 스몰캡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못 갔던 거죠. 그 모멘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 대형주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그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던 게 바로 LG전자가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전장 부품 쪽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더블이 갔거든요. 그런데 LG전자가 전장 부품 관련주로 묶여는 있지만 전장 부품 관련주가 아니죠. 왜냐면은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전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장 부품을 한다고 했을 때 전장 부품 관련주만 하고 있는 스몰캡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는 굉장히 복합적인 모멘텀이 다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섹터가 갈 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스몰캡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알아볼까요? 철강제 또 원가 상승 이슈로 오늘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저의 의견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당연히 이제 고의견 드리겠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아니지만 부국철강, 하이스틸 등등 정말 많은 철강 관련주, 급등주들을 실제로 매매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내고 하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이제 그 테마주라기보다는 네. 이제 실적과 그 다음에 좀 무겁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긴 한데 굉장히 무겁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 상승, 이 물가 그 가격 연동제라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제품 가격을 그대로 붙여서 매길 수 있는 시가라고 하죠. 그런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어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시면서 물가 연동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은 조선이나 자동차 업계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진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원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가가 올라가서 제품 가격에 따른 이 스프레드 마진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은 지금 그 급등이 나오고 있는 뭐 수산물 관련주나 식음료 관련주들도 다 못 가야 정상이에요. 원재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 관련 제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철강 가격 상승이 조선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물론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업황 자체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조선 수주 물량의 50%를 다 가져갔습니다, 국내가. 그래서 이거는 업황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사실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해결돼서 신차 출고가 좀 더 원활해진다면 당연히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거와 상관없이 철강 가격 상승과 상관없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업황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또 실적이 되게 좋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14%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당연히 고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오늘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땐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 먼저 빠져요. 네, 그래서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시장의 꿈과 희망으로 또 가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도 받쳐주면 대시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을 절대 나쁘게 보지 않고 시장은 굉장히 무난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금리 인상기에 주식시장 자체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장과 무관하게 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2차 전지 구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양극재, 그죠? 그리고 이제 음극재, 그리고 이 음극재를 감싸고 있는 게 이제 동박입니다. 동박. 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는 뭐 항상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결국은 이 안에서 이제 순환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테슬라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상하이 공장이 중단되다 보니까 2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악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고 정상적인 그 소비자라면
충분히 지금 테슬라 이번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봐요.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부품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네. 양극재와 음극 그리고 또 동박. 네. 이 중에서는 조금 더 섹터를 본다면 네네. 어디에 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다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극재가 더 좋다, 음극재가 더 좋다, 아니면 동박 섹터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나마 좀 덜 오른 거를 보면은 뭐 일지 머티리얼즈 같은 동박 쪽 네. 이런 쪽이 더 좀 양호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박 쪽이 네네. 낫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신기계 오늘 상한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또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신기계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그런 좀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뭐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도 거의 밀리지 않고 25%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신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 밴드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그 우리기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우진 등등등 정말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한신기계가 1등으로 치고 나가고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신기계 하나의 호재로 간 건 아니고요. 정책 기대감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정책이 원전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나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특히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매만 조금 조심하고 원전 관련주 뭐 한신기계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 오늘 정책 기대감에 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5월이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정책주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네네. 전략이 또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뭐 좀 깨알 홍보를 한다면 토요일 날 또 오후 2시에 메타버스 강연회에서 이 새 정부 정책 수혜주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우선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항상 어느 정부나 대세가 되는, 그러니까 500%, 1000% 가는 그 대세 정책주는 반드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 정책주라고 하면은 그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따른 그 주택 건설 정책주와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오늘 급등 나온 원전 관련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10대 공약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관련주도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와 그 다음에 그 수가제, 표준제, 수가 표준제 그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주가 우리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그 처음에 이제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한번 그냥 단기로 급등이 나오고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보자 정책주로 제가 봤을 때는 또 5월 10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나 좀 5월 달 극초반에 다시 한번 재매수 저점에서 다시 한번 해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쭉쭉 대시세, 그러니까 6개월, 1년, 그러니까 한 번 급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가는 종목들은 정책 플러스 실적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실적 이제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라 그래서 1차 상승은 테마, 2차 상승은 실적 플러스 테마로 같이 가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적도 같이 확인하면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주는 꼭 실적까지 확인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신기계는 보유하신 분들만 내일도 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살펴보면 한일사료만 스탑, 나머지 9개 종목들은 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번 올라온 거 살펴볼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현대위아 제발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비중 45%에 67,000원 들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처음 들어가실 때 그 정도 비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매수하시고 떨어지니까 매수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 주가가 비중이 많아졌다. 주가 눌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방 산업인 현대차, 기아차도 같이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차 출고가 안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풍선 효과로 뭐 중고차 관련주, 롯데렌탈, K카, 뭐 오토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신차 출고가 돼야만 전방 산업이 잘 돼야만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긍정적으로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수급이 좀 다시 같이 붙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72,200원에 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가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지금 추세라면은 8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첫 번째로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리스 FNC 49,400원에 12%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 종목 제가 아는 종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골프 좋아하시니까 그죠? 네, 제가 여기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좀 신나셨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이고 또 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각보다는 많이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가 리오프닝 관련주 올라갈 때 많이 못 갔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까미 UNC도 있고 다시 한세실업이나 뭐 영업무역, 호전실업 같은 종목들이 또 같이 이제 의류, 스포츠 의류 관련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주가가 한번 또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화장품 관련주도 같이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눌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분명히 이제 실적 이기는 종목 없다고 앞으로 더더욱 야외 활동과 또 골프 인구가 많아진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크리스 FNC는 목표가 5만 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파이오링크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7,550원, 비중은 3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일단은 파이오링크 또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 트래픽, 그러니까 이제 약간 데이터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얽힐 수 있다면 이제 디지털 의료, 그다음에 데이터 확장 이런 디지털 정책과 묶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단기로 좀 시세는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가 17,550원인데 현재 주가는 15,550원.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따라 사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원격 진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 그리고 데이터 관련 정책은 이게 이제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의 어떤 그 의견이 좀 많이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그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제 합당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 과거의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이 다시 그 좀 녹는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 그러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 급등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18,5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파이오링크는 18,5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번째 종목은 박셀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5만 원의 비중은 10%인데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종목을 그 상담하거나 제가 이제 장중에도 이제 포트나 종목 상담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선 다 매도를 하고 뭐 제 종목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박셀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요. 물론 박셀바이오 좀 유명한 또 테마주고 그리고 시세도 한번 예전에 2020년도 한번 주봉으로 멀리 볼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 정말 엄청난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거의 한 3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옆으로 주가 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실적 없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는 정말 거의 뭐 99% 꿈과 희망으로 가는 종목들 아닙니까? 실적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임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번 또 박셀바이오도 시세가 한번 크게 또 현 정부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오늘 종가가 43,150원인데요. 요거는 그 우선은 4만 원 이탈하면 손절, 좀 가슴 아프지만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 반등 나온다면 제가 매수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박셀바이오는 손절가를 4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한번 골라보실까요? 매니저님? 네네. 이거 할게요. 창매님 네.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네, 저 항상 나오는데. 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제가 한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가 그래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그 수급이 붙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자,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가 41,000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4750원으로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5G 관련주가 왜 그러면 이렇게 못 갔냐. 그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G라는 게 제너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그래서 뭐 4G 하면 4세대, 5G 하면 5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6G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통신 세대가 바뀌는 게 보통은 10년에서 15년 주기예요. 3세대, 4세대, 5세대. 근데 지금 이제 5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그 세대가 바뀌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네. 깔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근데 그때는 또 SK텔레콤이나 LGU+나 KT 같은 애들은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통신장비 회사들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깔리면 그때부터는 SK텔레콤이나 KT, LGU+가 실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인프라 다 깔았으니까 이제 그 5G로 올라왔고 그래서 통신비를 올려서 언금을 투자비를 회수하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5G는 한참 통신장비 깔 때는 대시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완전 뭐 코스닥의 대장주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5G 통신장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거고, 다만 원래는 이제 5G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논리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G를 거의 3년 전부터 뭐 이미 다 투자를 했는데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원래는 2020년도에 5G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못 터졌죠? 그때 못 터졌죠? 2020년 초에? 2020년 초에요? 코로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인프라 투자가 공격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코로나 극복 지원금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안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조금 약해졌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5G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논리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KMW, 이노와이어리스, 뭐 HFR 정말 많죠. 5G 관련주들은 에이스테크 등등등. 그래서 한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묶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종목으로는 이노와이어리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MCNC가 올라왔는데요. 네. 5,3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네. 자, SMC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요즘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제 앞으로 그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이제 콘서트 티켓 판매가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그 YG 엔터, YG 플러스 그리고 또 뭐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SM 그룹까지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였었는데 JYP도 그런데 의외로 그 주가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근데 또 SMCNC 같은 경우에는 또 매각 이슈가 좀 있었죠. 매각 맞아요. 이슈가 있어서 요거는 또 따로 또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뭐 급등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재료 나오면 급등하고 그다음에 또 한참 또 쉬다가 또 한번 또 이슈가 되면 또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은 자세히 좀 늘려서 볼게요. 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을 그어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올렸었는데 여기에 세력이 입성한 자리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한번 거래량 터지면은 추가 급등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5,300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오늘 SMCNC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했는데요. 또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메타버스 강연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강연회는 저희 매일경제와 또한 SK텔레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메타버스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이 프렌드를 통해서 앱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아바타를 만드신 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 2시부터 강연회니까 미리미리 아바타 만드셔서 제가도 아바타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모여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새 정부 정책 관련주와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수익 내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들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